SY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직원 탈의실 강지욱은 익숙하게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슈트를 벗어던지고 뻣뻣한 웨이터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비서인 최 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말렸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세상에 어느 재벌 총수가 맞선 상대를 떠보겠다고 직접 웨이터 노릇을 합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강지욱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위험한 건 나를 보고 결혼하겠다는 여자의 속셈이겠지. 최 실장 자네는 오늘 나 대신 강지욱 행세를 하게. 최대한 거만하고 돈 자랑만 하는 속물처럼 행동해. 나는 옆에서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똑똑히 지켜볼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불신과 냉소가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는 맞선이었지만 그는 이 게임을 자신의 방식대로 즐길 생각이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인 프라이빗 룸으로 한 여자가 들어섰다. 오서연.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의 약혼녀였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재벌가의 영예들과는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지적인 분위기가 더욱 돋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맞선에 대한 기대감 대신 깊은 피로감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서연은 자리에 앉아 맞은편의 남자를 훑어보았다. 최 실장이 연기하는 강지욱은 기름진 머리에 노골적인 금시계를 차고 천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3대째 이어온 가업, 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목공예 공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남자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이 숨막혔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숙부 오태석은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공방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거래였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기 위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손님. 낮은 남자의 목소리에 오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웨이터 유니폼도 감추지 못하는 완벽한 신체 비율, 넓은 어깨, 그리고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특히 무심한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강지욱은 그녀의 노골적인 시선에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을 따랐다.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변장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오서연은 맞은편의 강지욱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웨이터인 그에게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최 실장과 강지욱은 동시에 당황했다. 강지욱은 프로페셔널한 웨이터처럼 대답했다. 한민준이라고 합니다. 손님, 민준 씨, 이름도 멋있네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 후로 맞선은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 실장이 아무리 자신의 부와 SY그룹의 위상에 대해 떠들어대도 오서연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 그녀의 온 신경은 음식을 나르고 접시를 치우는 웨이터 한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최 실장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오서연 씨의 작은 공방 말입니다. 저랑 결혼하면 그런 고생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정리하고 제가 주는 카드로 쇼핑이나 즐기면서 편하게 사모님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는 그녀가 분명히 분노하거나 혹은 기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오서연의 반응은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최 실장이 아닌 옆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강지욱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오서연은 강지욱의 팔을 와락 붙잡았다. 놀란 그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더니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지해서 농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저기요, 웨이터 씨, 당신 정말 잘생겼네요. 유전자가 아까워요. 나와 합방합시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 순간 강지욱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모든 계산, 모든 시험, 모든 시나리오가 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얼어붙은 채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이 대담하고 이상한 여자를 그저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은 이제 막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강지욱의 머릿속이 정지했다. 지난 30년의 인생 동안 그는 수많은 위기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완벽하게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은 처음이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재벌가의 예비 며느리가 웨이터의 팔을 붙잡고 합방을 요구하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최 실장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레스토랑 지배인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식은땀만 흘렸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오서연만이 유일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폭탄 선언에 경악한 사람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강지욱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를 막무가내로 레스토랑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얼떨결에 그녀에게 끌려가면서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인가? 새로운 종류의 꽃뱀인가 아니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여자란 말인가? 그녀가 그를 끌고 간 곳은 레스토랑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프런트로 가 자신의 카드로 스위트룸을 결제했다. 그녀의 거침없는 행동에 호텔 직원마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오서연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은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죠,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놀랍도록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나는 곧 SY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솔직히 내 약혼자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반면에 당신은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졌어요. SY그룹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우월한 유전자가 필요하죠. 그러니 당신이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건 당신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닐 거예요.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기상천외한 설명에 강지욱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미쳤거나 혹은 보통의 상식을 초월한 인물이라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시험은 완전히 실패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며 이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순진한 웨이터처럼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손님, 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었다. 손님께서 어떤 어려운 사정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웨이터일 뿐입니다. 그의 연기에 오서연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돈 얼마면 돼요?
그녀의 말에 강지욱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역시 돈이 목적인가?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아닌 순수한 거래의 의사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이 기묘한 상황을 자신의 테스트로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제안을 다른 방식으로 돕는 건 어떨까요?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를 증명할 남편인 것 같은데. 그의 예리한 지적에 오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당신의 계약 남편이 되어주겠습니다. 강지욱이 말했다. 혼인신고를 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의 남편 행세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다른 누구에게든 그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다시는 그런 무서운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가 즉석에서 생각해낸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이 계약을 통해 그는 합법적으로 그녀의 곁에 머물며 그녀의 진짜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서연은 잠시 그의 제안을 저울질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아이를 낳아 숙부를 떼어내는 것이었지만 이 남자의 제안도 나쁘지 않았다. 당장 법적인 남편이 생긴다면 숙부가 공방을 강제로 뺏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그녀의 빠른 수락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강지욱이었다. 그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망설일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대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어젯밤에 그 방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갑오서연과의 한민주는 향후 1년간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단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어떠한 육체적 접촉도 금한다. 계약 기간 종료 후 두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 이혼한다. 두 사람은 호텔 메모지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황당한 부부가 탄생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헤어졌다. 강지욱은 멀어져가는 오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그의 테스트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속물근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오서연이라는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뛰어든 이 예측 불가능한 태풍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오서연,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며칠 뒤 강지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실장이 건넨 두툼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오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존경받는 가구 명장이었던 아버지, 그가 남긴 낡은 목공예 공방. 그리고 숙부 오태석이 사업 실패로 떠넘긴 수십억 원의 빚. 그녀가 SY그룹과의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자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공방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던 것이다. 보고서를 덮은 강지욱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서연의 당돌했던 첫 만남을 떠올렸다. 합방을 요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던 그녀의 황당한 행동들은 이제 보니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하고 필사적인 계획이었던 셈이다. 그는 그녀를 오해했던 자신에게 실소를 터뜨렸다. 그의 시험은 완전히 빗나갔지만 덕분에 그는 아주 흥미로운 퍼즐 조각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 강지욱은 SY그룹의 냉철한 총수였다.
그는 수조원 규모의 MA를 지휘하고 임원들을 상대로 얼음장 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값비싼 슈트를 벗고 낡은 웨이터 유니폼을 입은 한민준이 되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실제 라시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오서연의 삶은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먼지 쌓인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태어나는 가구들은 살아 숨쉬는 듯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능과 정직함으로 빚더미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혼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한민준이라는 남편은 가끔 필요한 법적인 방패막이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숙부 오태석에게 결혼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민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잠깐 제 공방에 와서 남편 행세를 좀 해줘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철저하게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한민주는 웨이터 유니폼 차림으로 그녀의 공방에 나타났다. 잠시 후 탐욕스러운 얼굴의 오태석이 공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는 오서연 옆에 서 있는 한민준의 행색을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서연아,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SY그룹 회장님을 놔두고 고작 이런 웨이터 놈이랑 붙어먹어. 당장 이놈을 내쫓고 내일 당장 공방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 그는 한민준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소리쳤다. 강지욱은 계약에 따라 어수룩하고 기죽은 표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오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움찔했다. 오서연은 그의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다. 숙부님, 이 사람은 제 정식 남편이에요. 이제 저는 숙부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공방은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곳이고 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태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이런 낡은 나무 쪼가리나 만지작거리는 게 예술인 줄 알아. 그가 그녀의 작품을 손으로 툭 치며 모욕하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한민준이 나섰다. 그는 오태석이 건드린 테이블의 나뭇결을 부드럽게 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 고목이고 이런 결을 가진 나무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귀한 겁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지식과 함께 자신의 것을 모욕당한 것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태석과 오서연은 동시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한낱 웨이터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강지욱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오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기세를 풍겼다. 결국 오태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자 공방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서연은 자신을 위해 나서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끓인 라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는 미안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 모욕당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지욱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그녀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이 훨씬 더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그날 밤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욱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무 먼지가 가득했던 공방의 냄새,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던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함께 먹었던 라면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단순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연극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거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태석은 분노에 휩싸였다. 맹랑한 조카 계집애와 그 정체불명의 웨이터놈 때문에 SY그룹의 경쟁사인 태화건설과의 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태화건설은 공방이 위치한 부지를 손에 넣어 SY그룹의 신사옥 건설을 방해할 계획이었고, 오태석은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뒷골목의 깡패들을 고용해 오서연에게 육체적인 공포를 심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오서연은 홀로 공방에 남아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민준과 함께 라면을 먹었던 그날 이후 자꾸만 그의 얼굴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의 단단한 눈빛과 자신을 감싸주던 든든한 모습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바로 그때 공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내가 오서연이냐?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 삼촌이 그러시더군. 내가 좋게 말해서는 말을 안 듣는 고집센 계집애라고. 오늘 우리가 내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야겠다. 그들은 공방 안을 둘러보며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가구들을 발로 차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오서연은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이 공간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단단한 오크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당장 여기서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다. 깡패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우습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 계집애 좀 봐라.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얘들아, 저 계집애 손목이라도 부러뜨려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들이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공방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 일이 끝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공방을 찾아왔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심함을 넘어 지옥의 악기와도 같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깡패들은 그의 웨이터 유니폼을 보고 비웃었다. 웬 영웅 납셨네. 내 놈도 저 계집애랑 같이 뼈도 못 추리고 싶어 환장했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욱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길거리 싸움꾼처럼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합기도와 특공 무술로 단련된 그의 기술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충격을 가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깡패가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턱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적중시켰다. 오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녀가 알던 어수룩하고 말없던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인간 병기처럼 침착하고 무자비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있었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덩치 큰 깡패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옷은 비에 젖고 얼굴에는 작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대장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시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자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죽을 줄 알아. 그의 살기에 질린 깡패들은 오태석의 이름을 실토하고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모든 상황이 끝나자 공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오서연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처난 나무 조각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강지욱은 그제야 자신의 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평소의 한민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가 좀 험해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좀 있습니다. 그의 어설픈 변명은 오서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이 접시를 나르거나 테이블을 닦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꾸준한 단련으로 생긴 단단하고 거친 굳은 살이었다. 상처 소독을 마친 그녀는 마침내 마음속의 의심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 정말 그냥 웨이터 맞아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지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오늘 밤의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깨져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대답을 망설였다. 오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지욱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준비해둔 마지막 방어막을 쳤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팔에 난 작은 흉터를 보여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군대에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을 좀 배웠죠.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니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그의 강인한 신체와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표정의 오서연은 더 이상 그를 추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과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가 안타까웠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를 더욱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저 계약 관계의 남편이 아닌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를 보듬어 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변명이 어딘가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편 태화 건설의 딸이자 사교계의 여왕인 윤채리는 강지욱이 결혼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SY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시켜 강지욱의 혼인신고 서류를 확인했다. 서류에 적힌 여자의 이름은 오서연이 맞았지만 남편의 이름은 뜻밖에도 한민준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직업은 레스토랑 웨이터. 윤채리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다. 강지욱이 어떤 이유에선지 오서연이라는 천박한 계집애와 직접 결혼할 수 없어 자신의 하수인인 웨이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장 결혼을 한 것이라고. 그녀는 오서연이 돈을 노리고 강지욱의 집안을 속인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직접 오서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윤채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오서연의 공방에 들이닥쳤다. 나무 먼지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공방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작업복 차림의 오서연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네가 오서연이야. 생각보다 더 볼품없게 생겼네. 내 따위가 감히 누굴 넘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벌레 보듯 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오서연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남의 작업장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윤채리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예의 너 같은 천박한 것한테 내가 왜 예의를 차려야 하지? 강지욱 씨 옆자리는 바로 내 자리야. 당장 그 하찮은 웨이터 남편이랑 이혼하고 지욱 씨 앞에서 사라져. 알아들었어. 그 순간 오서연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강지욱, 웨이터 남편. 이 여자는 자신이 원래 맞선을 보기로 했던 SY 그룹 회장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법적인 남편이 정말 웨이터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그녀가 한민준이라고 알고 있는 자신의 남편이 바로 SY 그룹의 회장 강지욱인 것이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엄청난 진실을 깨달은 오서연은 속으로 경악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혼란스러운 척 연기하며 윤채리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강지욱 씨라니요. 전 그런 분 몰라요. 제 남편은 그냥 평범한 웨이터인걸요. 그녀의 순진한 연기에 윤채리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다. 바로 그때 공방 문이 열리고 한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레스토랑 일이 끝난 후 곧장 그녀의 공방으로 온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윤채리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윤채리 역시 그를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주연 배우 납셨네. 꼴 좀 봐.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거지로구나.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음껏 조롱했다. 강지욱은 윤채리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한민준의 가면을 다시 썼다. 그는 겁먹은 표정으로 오서연의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펼쳤다. 오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이 남자의 연기력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감이었다. 윤채리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지욱 씨에게 보내. 그렇지 않으면 내 그 허름한 공방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테니. 윤채리가 사라진 후 공방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오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남편을 쳐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 그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을 상대로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는 남자 강지욱이었다. 강지욱, SY 그룹 회장, 한민준. 당신의 연극 이제부터는 내가 관객이 아니라 공동 연출자가 되어주지.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게임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윤채리가 다녀간 후 오서연의 세계는 완전히 재정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배신감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이 기묘한 관계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시험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녀가 그를 시험할 차례였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연극의 순진한 여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제부터 이 연극의 공동 연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민준 씨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를 대하는 방식은 훨씬 더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가 웨이터 일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공방으로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를 단순한 계약 남편이 아닌 자신의 사업 파트너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가구 디자인을 보여주며 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민준 씨, 이 의자 디자인 어때요? 전통적인 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녀는 일부러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관련된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다. 이런 디자인이 요즘 시장에서 통할까요?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가 웨이터라는 가면 뒤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강지욱은 그녀가 자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윤채리의 방문 이후 그녀가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그의 몸에 밴 경영자의 본능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을 드러내고 말았다. 디자인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얇아서 대량 생산 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은 상류층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는 전문직 종사자나 젊은 신혼부부에게 더 매력적일 겁니다.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적이겠군요. 그는 말을 마치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입에서는 대량 생산, 타겟 고객, 바이럴 마케팅 같은 웨이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튀어나온 후였다. 오서연은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민준 씨,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요? 레스토랑 손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에 강지욱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네, 뭐 그렇죠.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깨 너머로 듣다 보니 그의 변명은 점점 더 궁색해지고 있었다. 오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즐거워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희귀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원목이 소량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모든 가구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재였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그녀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한민준에게 들고 갔다. 그녀는 일부러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하소연했다. 민준 씨, 어떡하면 좋죠? 제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데 이 목재를 살 돈이 없어요. 경매는 내일이고 당장 계약금을 내야 한대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텐데.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무기력하고 연약한 여자를 연기했다. 평범한 웨이터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을 것이다. 하지만 SY그룹의 회장 강지욱에게는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전략적 투자 기회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업가로서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목재의 진품 감정서는 확인했습니까? 경매 주관사의 신용도는요? 계약금 지불 조건과 나머지 잔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들에 그는 스스로도 놀라 말을 멈췄다. 그는 오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욱은 자신이 완벽하게 그녀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당돌하고 영리한 여자는 그의 테스트를 역이용해
그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오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매 주관사였다. 오서연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익명의 후원자께서 작가님 명의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전량을 낙찰받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공방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앞에는 트럭 한가득 실린 최고급 로즈우드 원목이 도착했다. 나무가 뿜어내는 향긋한 향기가 공방을 가득 채웠다. 오서연은 원목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옆에 서 있는 한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손님들을 많이 아나 봐요. 그녀의 말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더 이상 한민준인 척 연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SY그룹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오서연은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얻게 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로 만든 자신의 역작, 달의 그림자라는 이름의 긴 의자를 출품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민준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행사장으로 옮겼다. 그는 여전히 웨이터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작품을 다루는 그의 능숙한 솜씨와 그녀를 격려하는 따뜻한 눈빛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오태석과 윤채리는 어두운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오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돈으로 명망 있는 가구 평론가 한 명을 매수했고 그를 통해 오서연의 작품이 가짜 목재를 사용했으며 디자인 또한 표절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릴 계획이었다. 그들은 오늘 밤 오서연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매 행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오서연의 작품이 무대 위에 올랐다. 달의 곡선을 닮은 우아한 형태와 로즈우드의 신비로운 나뭇결이 어우러진 작품은 등장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탄성을 자아냈다. 경매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가격은 순식간에 수억 원을 돌파하며 치솟았다. 오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윤채리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저 작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돌발 행동의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데려온 매수된 평론가를 소개하며 그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평론가는 무대에 올라가 오서연의 작품을 훑어보며 미리 준비된 거짓말을 유창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작품에 사용된 목재는 진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아닌 값싼 중국산 목재에 착색 처리를 한 가짜입니다. 또한 이 디자인은 스웨덴의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교묘하게 베낀 표절작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매장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기자들은 오서연에게 몰려들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댔다. 표절이 사실입니까? 사기 행각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그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오태석은 객석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조카의 탈선에 안타까워하는 연기를 펼쳤고 윤채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즐겼다. 오서연이 절망감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내의 모든 스피커를 뚫고 났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옆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웨이터 한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SY 그룹 전체를 호령하는 냉철한 지배자 강지욱 회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먼저 겁에 질린 평론가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당신이 감히 어디서 사기를 치는 거지? 당신이 오태석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가 여기 있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평론가가 오태석에게서 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평론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다음으로 그는 작품을 향해 돌아섰다. 이 목재의 진품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SY 그룹이 브라질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수입한 것이며 모든 증명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오서연 작가의 익명의 후원자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표절의 근거로 제시된 저 디자인은 윤채리 씨가 불과 일주일 전에 급조한 가짜라는 사실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파편들을 산산조각 낸 그는 무대 아래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오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무대 위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온 세상에 선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위대한 예술가는 바로 제 아내 오서연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오태석과 윤채리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강지욱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빛과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하지만 오서연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충격 감사, 그리고 깊은 배신감.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경매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빠져나온 강지욱의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옆자리의 오서연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볼 뿐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 무대 위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던 그 든든한 모습과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속여온 기만적인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오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회장님의 거대한 연극이었군요. 제 절박함, 제 꿈, 제 진심, 모든 게 당신의 시험대 위에 올려진 구경거리였나요? 당신의 유치한 진실 게임을 위해 제 인생 전체를 농락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강지욱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녀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었던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당신 말이 모두 맞아요. 시작은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용서받을 수 없는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돈에 대한 환멸 그리고 상류층의 위선의 신물이나 시작했던 자신의 뒤틀린 시험에 대해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지켜볼 생각이었소.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을 만나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지. 그의 눈빛이 아련하게 빛났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당신이 나에게 합방하자고 말했을 때, 당신이 숙부 앞에서 나를 남편이라고 감쌌을 때, 깡패들 앞에서 나를 보호하려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시험하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소. 한민준이라는 가면 뒤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으니까. 한 여자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은 오서연이라는 이름의 약혼녀가 아니었소. 낡은 공방에서 땀 흘리며 나에게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던 바로 당신이었지. 내 방법은 틀렸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소. 그의 절절한 고백에 오서연의 마음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에 고인 진심을 보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그 시각 오태석과 윤채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강지욱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SY그룹의 법무팀은 경매장에서의 사기극과 명예훼손 혐의로 그들을 즉시 고소했다. 오태석은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져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윤채리의 아버지 회사인 태화건설은 SY그룹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요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윤채리는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심이 가문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무너져 내렸다. 다시 펜트하우스. 오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지욱의 진심은 알겠지만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이 그의 손안에서 벌어진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그녀가 느꼈던 연민, 고마움, 그리고 설렘까지도 모두 그의 의도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끔찍한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저를 공방에 데려다 주세요.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요구에 강지욱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차에 태워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낡은 공방 앞에 내려주었다. 차가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봐 줄 때까지. 오서연은 대답 없이 공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경매장에 있었던 자신의 작품 달의 그림자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품의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보았다. 그 위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적인 여자와 모든 것을 가진 기만적인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누구를 사랑했던 걸까 다정했던 웨이터, 한민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강지욱 회장. 그녀의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진실이었다. 강지욱이 사라진 오서연의 공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경매 사건 이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백화점과 갤러리에서 초청 제의가 쇄도했고 그녀의 작품을 사겠다는 주문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공방에서 묵묵히 나무를 만지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밀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자신을 위해 분노하던 그의 모습, 상처 입은 자신을 걱정하던 그의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던 그의 외로운 목소리. 그녀는 그가 연기했던 한민준과 거만했던 SY그룹의 회장 강지욱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강지욱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며칠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의 마지막 진심일지도 모를 그 편지를 열어보았다. 편지에는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말 대신 뜻밖의 제안이 담겨 있었다. 나에게 당신의 세상에 대해 배울 기회를 주시오. 당신을 속인 죄의 대가로 당신의 공방에서 가장 미천한 제자로 일하게 해주시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그녀는 실소를 터뜨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가 허름한 목공소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글씨체에는 장난기가 아닌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녀의 답장은 아주 짧았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세요.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공방 문이 열리고 강지욱이 들어섰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슈트 대신 시장에서 산 듯한 튼튼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오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저기 쌓여있는 목재들을 정리하고 공방 바닥을 쓰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사제 관계가 시작되었다. 강지욱은 낮에는 SY그룹의 회장으로 밤에는 오서연의 공방 제자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평생 연필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손으로 무거운 목재를 나르고 톱밥을 쓸고 대패질을 배웠다.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서연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진심으로 나무에 대해 배워나갔다. 오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가 며칠 못 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어김없이 나타났고 서툴지만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일에 임했다. 그녀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을 지켜주었던 한민준의 단단함과 우직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죄책감을 씻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함께 야식을 먹고 있었다. 강지욱은 서툰 대패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고 오서연은 무심한 척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나무를 다루는 일은 힘이 아니라 나무와의 교감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강지욱은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공허한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소. 숫자로만 세상을 보고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지.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공방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 당신이 부러웠소. 그의 진솔한 고백에 오서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옆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한민준과 강지욱을 동시에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똑같이 따뜻하고 다정했다.
꿈에서 깬 그녀는 깨달았다. 한민준과 강지욱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사랑했던 그리고 앞으로 사랑하게 될 한 남자의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욱이 공방에 출근했을 때 오서연은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잔에 커피를 따라주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제법 자세가 나오네요. 강지욱 씨. 오늘은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그녀의 말에 강지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야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켰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톱밥과 땀 냄새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낮고 허름했던 오서연의 공방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행복 목공소. 강지욱의 투자를 받아 확장된 공방은 그녀의 예술혼과 그의 실용적인 경영 감각이 결합된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가구 디자이너가 되었고, 그는 여전히 밤마다 그녀의 공방을 찾아오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견습생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무를 만지고 디자인을 구상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벽한 신뢰와 존중 위에 서 있었다. 오서연은 더 이상 강지욱의 부나 지위에 위축되지 않았고, 강지욱 역시 그녀 앞에서 회장이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공방에서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톱밥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툰 솜씨로 샌딩을 하는 그의 모습은 SY그룹 직원들이 본다면 기절할 만큼 낯선 모습이었지만 오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특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침대를 함께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디자인과 그의 튼튼한 손길이 더해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침대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모든 과정은 마치 그들의 관계를 재건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거짓과 오해의 거친 표면을 깎아내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단단하게 결합하는 시간이었다. 침대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공방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강지욱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손자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는 공방 한가운데서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내 못난 손자놈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먼. 고맙네 아가. 강 회장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는 오서연에게 사업적인 계약이나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결혼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따뜻한 인정에 오서연은 비로소 SY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이름 대신 강지욱의 아내라는 행복한 이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공방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따뜻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들의 침대가 완성되던 날 밤이었다. 아름다운 나뭇결이 살아있는 침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두 사람은 완성된 작품 앞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서로의 노력을 격려했다. 그때 강지욱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 들린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고 소박한 나무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경매에서 선보였던 로즈우드 조각으로 그가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직접 깎아 만든 반지였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로 인연을 시작했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영원을 약속하고 싶소. 이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아니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담긴 유일한 것이요. 나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오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진짜 가족이 될게요. 강지욱은 기쁨에 차올라 그녀의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그들의 땀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침대 앞에서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첫 만남에 황당했던 요구는 이제 가장 진실하고 성스러운 약속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행복 목공소에서 그들을 아끼는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한 채 조촐하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함께 만든 침대에서 첫날 밤을 보냈고 나무 향기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거짓된 웨이터와 당돌한 디자이너의 기묘한 만남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 이야기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